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김동연 씨 최근에 그 신재민 그 기획재정부의 신재민 사무관이 국가 부채와 관련되어서 국가 부채를 39.4%로 유지를 해라. 말하자면 낮출 수 있는데 낮추지 말고 높여라 하는 이제 그런 지시가 청와대에서 있었고, 그 지시를 김동연이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신재민 기획재정부에 있던 그 사무관이 극도의 그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고, 도저히 양심상 나는 거기에 복종할 수 없었다는 그런 요지의 양심 선언을 하고 지금 자살 미수 사건까지 벌어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 최초의 그 신재민 사무관의 폭로가 있은 지 나흘 만에 김동연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죠. 경제부총리가 어제 저녁에 페이스북에 이런저런 얘기를 썼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쓴 얘기는 골자를 제가 잠깐 소개드리면, 물론 신재민 사무관 야 그 자살 같은 거 왜 하냐 하는 이제 그런 위로의 말도 있습니다만은 요지는 이런 겁니다. 소신과 정책 조율은 다른 문제다. 너 너무 성급했지 않았나. 국가 일을 하다 보면 국회와도 일을 해야 되고 청와대와도 일을 해야 되고 이해관계를 쭉 조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너는 소신 하나만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는가 하는 요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소신과 정책 조율은 다른 문제다. 기재부가 다루는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 넌 왜 너 주장만 하니? 이런 얘기죠. 소신이 담긴 정책이라고 해서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다. 소신이 있어야 하고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도 부당한 외압에 굴복한 적이 없다. 너도 앞으로 갈 길이 만리 같은데 왜 초장에 그렇게 꺾어지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거짓말입니다. 이 아닙니다. 저는 이 김동연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압니다. 제가 신문기자를 했고 정부의 기재부를 출입을 했고 하기 때문에, 출입기자였고 했기 때문에 이 그 김동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고등학교를 나와서 고시를 했고 그렇습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영어도 잘하고 외모도 아주 뭐 곱고 잘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김동연의 그 무슨 브리핑을 듣다 보면 빨려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브리핑을 잘합니다. 잘생기고 또 신뢰감을 주는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죠.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장을 할 정도로 아주 윗사람을 모시는 데는 아주 그 탁월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윗사람을 모시는데 탁월성이라는 말을 약간 이중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도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신과 정책 조율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이 김동연이 얘기하는 것은 젊은 사무관들에게 아주 나쁜 그런 지침이 됩니다. 지금은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국가 부채 조작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관계자 간에 조정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김동연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책 조율을 범죄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정책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가, 당연히 국가 정책에는 이해관계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 권력에 굴복한 것이고, 정치 권력이 부당하게 국가 회계를 조작하기를 요구하고 그 요구에 굴복한 것이지, 이건 뭐 이해관계의 이해를 조정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사악한 일이다. 이거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일이고 국가회계법을 위반한 일이고 이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그런 문제지. 지금 신재민 사무관은 양심의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지 뭐 어린애가 말하자면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이제 사무관밖에 안 되는 친구가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무슨 뭐 밀어붙이거나 이게 아니에요. 지금 범죄를 요구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국가회계법을 위반하고 국가해무를 조작하고 국가부채 비율을 조작해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하자면 범죄에 동참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또는 할 수 없이 따라하는 과정에서 이 신재민이라는 어린 사무관이 느꼈던 극심한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정책 소신을 가지고 어린애가 정책 소신을 가지고 왜 그래 임마 장관인 내가 결정하는 거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김농연이는 그런 문제처럼 썩 이제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넌 아직 어린애잖아 임마. 공무원 생활 몇 년 해보지도 않고 왜 말이 많아. 그 정책이라는 것은 다 적당히 하는 거야. 지금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참 제가 인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더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 당신처럼 살기를 요구하면 안 된다고. 김동연이 당신이 왜 당신처럼 살기를 요구해 부하들에게? 당신은 그렇게 해서 기재부 장관까지 출세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그걸 부하들에게 요구하면 안 되지. 정책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동일한 자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릴 거냐 내릴 거냐. 물론 금리는 한국은행이 결정하죠.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를 각기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들을 두는 겁니다. 각기 서로 다른 위원들을 두어야 그 조율이 되는 거거든요. 매파도 있고 비둘기파도 있어요. 항상. 왜? 금리를 올리는 경우에도 플러스 효과 마이너스 효과가 있고 금리를 내릴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거라고. 이제 치열하게 그런 논지를 붙으면 정책 조율을 해나가죠. 경륜이 요구되죠. 통찰이 요구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집선 장수도 있고 우산 장수도 있어요. 국가는 그걸 결정해야 된다. 똑같은 자원이 있는데 이거를 반도체 산업, 바이오 산업, 미래 산업, AI 이런데 4차 산업에 투자할 거냐, 당장의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경감하는 데 투자할 거냐. 이거는 이제 이해관계의 조정이에요. 이 청와대는 정치적이기를 요구하고 야 당장에 급해. 4차 산업은 지금 투자해봤자 먼 미래의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당장 자영업자는 표 떨어져. 야 자영업자에 좀 투자하자. 청와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제계에서는 야 자영업자 지금 급한 문제가 아니야. AI 산업에 정부가 예산 투자를 좀 해줘. 그러면 이제 기재부 장관이 양쪽에 집신장사와 우산장사를 가지고 그 의견을 조율하는 겁니다. 만나서 치열하게. 그럼 지금 자영업은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 견딜만 하냐? 또는 우리나라가 지금 AI 4차 산업하는데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어느 정도냐? 하고 보고서를 받고 용역을 주고 해서 정책을 쭉 조율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채 비율을 이번에 조정해 39.4%에 맞춰라고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썩은 김동연이 당신은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거야. 이거는 조율되는 대상의 정책이 아니라고. 부채 비율을 조작한 문제예요. 그거를 야 어린 사무관 네가 뭐 한다고 임마 네 소신대로 국가하고 돌아가냐? 이렇게 지금 윽박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은 부드럽게 썼지만 이게 이 사람 주특기거든. 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해요. 아니에요 그게. 예? 금리를 한국은행 쪽에 얘기를 해서 금리를 좀 내리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국가에서 어떻든 어렵사리 재정을 좀 더 쓰느냐 재정 정책으로 가느냐 금리 정책으로 가느냐는 걸 가지고 기재부 장관이 부하들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한국은행 총재하고 치열하게 의견 조율을 하고 정책 조율을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이 사람 큰일 날 사람 아니에요.
김동연 당신이 지금 문제가 된 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국가 회계를 조작한 문제예요.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국가 비율을 조작해서 국가 비율을 높여놔서 세금이 펑펑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국가재정회계법의 위반이다. 이게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다 위반으로 빚부터 갚아야 되는데 재정건전성의 원칙은 두 개다 이거지. 빚을 새로 내지 말고 있는 빚은 갚아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뭐 어려운 말로 쭉 되어 있지만 그 간단한 거예요. 빚 내지 말고 빚 있으면 갚아라. 근데 안 갚았잖아요. 안 갚았잖아요. 왜? 국가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는 문재인 말기에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 박근혜 말기 정부 걸 높여가지고 자기는 국가 부채 별로 안 늘린 것처럼 조작한 거거든. 이게 무슨 당신이 말하는 이해조정이에요? 아니에요. 범죄라고. 그거를 지금 와서 페이스북에 쓱 해가지고 마치 어린 사무관이 소신과 정책 조율을 구분을 못해서 뭐 그런 미숙하니까 미숙하다 너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임마 어른들이 하는 거 너는 임마 모른 척해. 어른들이 다 복잡한 게 너는 니만 일만 쳐다보지만 나는 쳐다봐야 되는 일이 많아. 그러니까 너는 왜 나를 이해 안 해줘? 이러고 지금 달래고 있는 거거든요. 어린 소녀한테 나쁜 짓 해놓고 야, 그거 크는 과정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픔이 있어야 크는 거야 이렇게 위로할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김동연 당신은 그렇게 커왔는지 몰라도 어린 사무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권력의 이해하고 국가의 이해관계는 달라요. 참 제가 이런 것까지 김동연이라는 사람은 이런 것까지 1조 원의 채권 상환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8조 7천억 원 적자성 국채 발행 취소하자는 건의를 묵살하고 지금 와가지고 너는 뭣도 모르는 어린 사무관이잖아. 정책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야. 정책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굉장히 복잡한 조율을 거쳐야 되는 거냐. 그야 이렇게 윽박지르는 거예요. 이건 정책이 아니야. 김동연 씨. 이거는 범죄 행위라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국가회계법을 위반하고 공무원법을 위반한 그리고 어린 사무관의 양심을 짓밟은 거라고. 어디다 대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출세도 좋고 하지만 역대 장관들이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요. 역대 장관들이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유지가 된 거예요. 안 된다 그거는. 그런 범죄 행위는 정책 조율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백히 하고 감옥 갈 준비해라 이거예요. 출세만 하면 다 해? 어떤 어린 사무관한테 소신과 정책은 다르다. 그런 가르치는 것을 그런 엉터리 거짓말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냐 이거예요. 증거 양심 때문에 번뇌하고 그 양심 때문에 기어이 자살 소동까지 벌어지는 이런 난장판에 그 범죄는 누구의 범죄냐고? 김동연의 범죄다 이거예요. 적반하장적으로 나와가지고 너는 아직 어린 사무관이어서 야, 네 소신대로 되는 게 아니야 세상 일은.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쥐가 범죄자면서. 무슨 제3자가 말이야.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왔어. 거의 집에 와서 아들이 얼굴이 초췌해서 들어왔어요. 그 막 어른이 그런 거 집안에. 집안에 아버지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집안의 아버지는.
야, 세상 일은 다 그래. 더럽더라도 에? 그냥 갈 때는 가. 멀리 봐. 나중에 네가 장관이 되면 그때는 그러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고. 집에 아버지가 위로할 때 하는 말이지. 자기가 조져놓고 자기가 야, 그 정책이 다르고 소신이 달라 하고 자기가 위로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범죄자가 누구를 위로해요? 그거는 신재민의 부친이 신재민한테 위로할 수 있는 얘기죠. 야, 살다 보면 복잡한 일이 많아. 근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녀를 희롱한 무슨 강간범이 야,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신재민이라는 젊은 사무관이 정말 양심이 파괴되고 있다고.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워요? 참, 우리나라의 정권만 썩은 게 아니고 관료도 이렇게 썩어가고 있으니까 그래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겁니다. 예? 관료들도 이렇게 썩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정치만 썩으면 이렇게까지 나라가 엉망이 되겠어요? 관료들까지 썩었다. 그 썩은 정자 바로 당신이다. 김동연 당신이 썩었다. 신문기자들도 요즘 썩어서 엉망진창이에요. A당의 비밀을 빼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당이라고 B당에 갖다 일러 바치는 놈이 없나? 기사도 안 써요, 그런 놈. 완전히 정치판의 쓰레기들이죠. 기레기들. 기획재정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에요. 기획재정부에서 뭔가 엠바고로 설명을 하면 지 주식부터 먼저 사는 놈들도 있다 그래요, 요새는. 참. 예?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기자들에게 미리 날짜를 몇 시까지는 보도할 수 없다고 날짜를 시간을 정해서 엠바고를 정해서 브리핑까지 해놓으면 지 주식을 먼저 사거나 파는 놈들이 많아요. 지 친구한테 보내주고 정권회사에 근무하는. 예? 이런 기자도 많다 그래요. 참 정말 꼴값들 하고 있는 참 관료와 기자들이 이 지경이니 김동연 씨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